자바스크립트하고 자바는 다른 언어다라고 교과서의 앞부분에 대부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자바스크립트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다라고 하지 않고 객체 지향형 프로그래밍 언어다라고, 예, 그렇게 한다 그랬죠, 그죠? 왜 그런지 우리가 자바를 했기 때문에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돼요.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코드 이렇게 보시면서 자바스크립트 마지막 파트인데, 여기 이 마지막 파트잖아요, 그죠? 클래스라는 용어 나와야 안 나와요? 한 번도 안 나오죠? 예, 자바스크립트하고 jQuery 지금 하고 계시는데, 자바스크립트 파트의 마지막인데도 이 클래스라는 용어 자체가 안 나옵니다, 그죠? 근데 그런 개념을 쓴단 말이에요. 내부적으로는 쓰지만, 예, 우리가 직접 그걸 뭐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자바에서 객체 만들어 쓰는 방법하고 표기법이 좀 달라요, 자바스크립트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그 자바라는 언어와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개념은 자바 쪽 공부하셨던 거 있죠, 그죠? 그 교재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이제 다른 시험 같은 거 치실 때 명확하게 정리가 돼요. 그래서 제가 기준은 뭐다? 자바를 기준으로 하시면 돼요. 이거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안 그러면 이 교재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 교재는 저렇게 얘기하고 막 혼동이 와가지고 힘들어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 있어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더 헷갈려 하시는 분 있는데, 기준을 자바 언어 그 배우실 때 그 개념으로 잡고,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는 태생이 날 때부터 완벽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로 나온 게 아니에요. 자바는 태생이 처음에 나올 때부터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그 설계도 도면 보고요, 완벽하게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도록 나온 언어가 자바 언어입니다. 예, 처음에 나올 때 이제 조금 달라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자바스크립트가 인기가, 예, 그 역주행 돼가지고요 엄청나게 높다 그랬죠. 예, 엄청나게 이제 인기 있는 언어가 됐어요, 자바스크립트가.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기술이, 새로운 기술들이 막 지금도 막 쏟아지고 있고, 프레임워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강력한 그런 것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툴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네. 자, 자, 그래서 요 이제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지금 마지막 파트 5장이 마지막 파트예요. 자바스크립트 5장까지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함수 쪽에 매개 변수하고 선언을 어떻게 하는지, 매개 변수 필요하면 어떻게 쓰는지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요 부분도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 이제 매개 변수를 쓸 때, 우리가 이제 매개 변수를 쓴다 그러면 함수 선언할 때 어떤 매개 변수를 쓸 거야라고 매개 변수 타입이라든지 개수라든지 자바 같은 경우에는 지정을 해줘야 되죠. 그런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 함수를 선언해줄 때 매개 변수 없이, 예, 자, 매개 변수가 없이 함수에 전달된 값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선언할 때는 매개 변수 이런 거 쓸 거다라고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호출할 때 매개 변수 값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뭐 말이냐? 내부적으로 이걸 이제 처리하는 기법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선언된 부분 보면,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자바하고 이제 다른 부분이에요. 자바에서는 이렇게 못 쓴단 말이에요. 근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매개 변수 없어요. 자, sum이라는 함수를 선언해 주죠. function sum. 그런 다음에 요 함수가 호출이 되면 지금 이제 요 안에 있는 내용을 이제 실행을 해줍니다. 근데 자, 요 sum이라는 함수는 선언만 한 거지 아직 실행한 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호출을 해줘야지만 이렇게 이제 선언이 될 거예요. 실행이 될 거예요. 그죠? 여기서 이제 호출을 하는 거고, 이게 이제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호출할 때 sum이라는 함수를 호출하는데 10, 20, 30 여기 이제 매개 변수 값입니다. 세 개의 매개 변수 값을 탁 던져주면요, 여기 보시면 투수가 공을 던지는데 포수가 없어. 예, 그거예요. 여기서 10과 20과 30 세 개의 값을 sum이라는 함수에 지금 호출하면서 던져줬어요.
근데 여기에 매개 변수를 변수 값을 받을 수 있는 매개 변수가 없죠. 예, 투수가 공을 던지는데 그 투수가 던진 공을 받는 포수가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 매개 변수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 던져진 매개 변수 값들을 받을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아규먼츠라는 이런 이제 배열을 가지고 있어요. 함수에. 그러니까 요거는 자바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자바의 개념이 아닙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내부적으로 함수 선언할 때 우리가 매개 변수를 일일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호출할 때 매개 변수 값들을 쫙 던져주면은 내부적으로 사용되는 요 아기먼츠라고 하는 배열이 있어서 요 배열에 10이라는 값도 들어가고 20이라는 값도 들어가고 30이라는 값도 들어가고 차례대로 아기먼츠라는 배열에 저장이 된다. 요 함수가 가지고 있는 아기먼츠 디폴트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 주는 것도 아니야. 디폴트로 내부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10, 20, 30을 던지면 매개 변수는 없잖아. 그래서 매개 변수를 받는 게 아니라 이 내부적으로 생성되어 있는 아기먼츠라는 배열에다가 첫 번째 값, 두 번째 값, 세 번째 값을 딱 저장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기먼츠라는 배열 이름이 나오고요. 인덱스 0번 방 10이죠. 아기먼츠 1번 방 20이죠. 아기먼츠 자 인덱스 2 3 30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 내부적으로 함수 내부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이제 매개 변수 값을 한 번에 이제 저장할 수 있는 배열이 자 있고 요 배열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명령어 처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처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이제 받은 값을 다 더해서 썸에다가 이제 저장을 해주고 그 값을 출력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 요렇게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쓸 수가 있고요. 혹시나 자바스크립트 코드에서 이거 지금 선언되어 있는 부분을 보니까 받는 부분이 없는데 아기먼츠라는 배열은 어디서 나타났지? 선언해 준 적도 없는데 어디서 나타났지? 그래서 요거 이제 요 파트를 공부를 안 하고 다른 사람이 만든 소스 보시면 이제 막 헷갈리죠. 얘가 어디서 갑자기 나왔지?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어디서 나왔다고요? 함수를 선언하면 함수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기먼츠라는 배열은 내부적으로 자동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가 만들어주는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매개 변수 값을 던지면 자동으로 아기먼츠 배열에 0번 인트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스 코드는 내부적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는 아기먼츠라는 배열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 값을 저장을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저장된 매개 변수 값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함수에서 리턴문의 역할. 여기 이제 보시면은 자, 리턴문은 자, 함수 내에 자, RETURN이라는 요 이제 키워드 쓰는 거죠. 그래서 요 데이터를 반환하고 강제 종료. 자, 우리가 데이터를 반환할 때도 사용을 하고요. 그 함수를 다 실행해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실행할 명령이 없을 때 함수를 호출한 부분으로 되돌아갈 때도 리턴문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소스 코드가 함수 내부에 있는 소스 코드가 다 실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간에 강제 종료 한 다음에 이 함수를 호출한 부분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이제 그럴 때 요 return이라는 명령문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자 펑션 함수명 여기 이제 우리가 정해주는 이제 함수 이름을 이제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함수를 선언을 해주고요. 함수 선언되고 난 다음에 이제 실행이 바로 되는 거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함수 호출하는 부분을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한 거예요. 그러면 자 함수가 호출이 되면 이때부터 이제 함수가 실행됩니다. 자 실행이 되다가 자 리턴문을 만나는데 자 아래쪽에도 명령문이 아직 있어요. 있는데 자 이
함수 내에 자 아직 이제 명령문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리턴문을 실행을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강제적으로 강제적으로 요 리턴문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함수를 호출한 부분으로 다시 이제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데이터 값을 가지고 되돌아갈 수도 있고요. 데이터 값이 없이 강제적으로 이렇게 되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되돌아가는 부분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한 거고요. 그러면 이제 아래쪽에 있는 아직 실행하지 않은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실행 안 되는 거죠. 뭐. 여기서 이렇게 실행을 하다가 리턴문을 만난다. 함수 안에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더 있지만 이 부분은 실행이 더 이상 되지 않고 그냥 빠져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제 자 리턴문 다음에 자 되돌아갈 때 가지고 갈 값을 데이터 값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이 값을 가지고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함수 호출한 부분에 리턴 뒤에 있는 이 값을 딱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리턴된 값을 변수에다가 이제 저장해서 함수가 이제 처리한 결과값을 이렇게 이제 변수에 보통 이렇게 받습니다. 그래서 요런 형식은 그 함수 호출하는 부분이 대입 연산자 오른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대입 연산자 왼쪽에 이렇게 변수가 있는 요런 형식은 보통 요 함수에서 리턴 자 리턴문을 사용해서 데이터 값을 되돌려 줄 때 요런 형식을 씁니다. 리턴문이 없으면은 값을 가지고 되돌아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요 리턴문의 어떤 데이터 값을 딱 가지고 리턴문을 실행했을 때, 요 값을 여기 이제 되돌려 주는 거기 때문에 요런 형식은 어떤 값을 되돌려 주는 리턴문을 요 함수 내 이제 사용을 했을 때만 이런 이제 형식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이제 보면 함수 호출을 하게 되면 함수 이제 선언된 부분이 이제 실행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자바스크립트 코드 이를 이제 무시하고 데이터를 반환한다.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가 요렇게 이제 실행을 하도록 하고 여기서는 다시 이제 되돌아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재기 호출이라는 게 있는데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겁니다. 함수가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거예요. 보면은 여기 이제 선언보고가 이렇게 있죠. 자, 펑션, 마이 펑션 있는데 여기 이제 내부에 다른 이제 명령 문장도 있고, 자 아래쪽에 이제 마이 펑션, 보니까 자기 자신을 호출하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아래쪽에 여기 이제 선언보고요, 함수 정의해 놓은 부분이고, 호출하는 부분에서 호출을 하게 되면 처음에 이제 요렇게 이제 호출을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그림을 하나 그려 보면, 자 요 마이 펑션, 얘를 이제 실행했어요. 그러면 이 펑션 자 마이 펑션 FNC 호출이 돼서 쭉 실행이 되겠죠. 쭉 실행이 되는데 중간에 또 마이 펑션을 호출해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마이 펑션 호출하기 때문에 다른 자 또 다른 마이 펑션을 호출하죠. FNC 얘를 또 호출한 거야. 또 얘를 또 쭉 실행하다가 또 여기서 또 마이 펑션은 또 실행하는 거예요. 마이 펑션 이렇게 이제 호출을 하면 또 다시 자 마이 펑션 자기 자신을 또 호출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되는 게 재기 호출인데 재기 호출하는 함수는요 이제 그 재기 호출 후에 되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어느 시점에 리턴문을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건 이제 if 조건문 같은 거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 조건이 참일 때 리턴문을 실행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자신을 계속 이렇게 호출하다가 다시 이제 요 리턴문을 만나서 되돌아가는 거죠. 호출한 부분은 되돌아갑니다. 이렇게 또 호출한 부분으로 되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또 여기서 또 되돌아가고. 그래서 이제 프레임이 끝나는 이런 식이 이제 재기 호출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재기 함수 형태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함수를 이제 사용을 할 때 우리 이제 변수도 마찬가지로 이제 지역 변수, 전역 변수 같은 게 있잖아요, 그죠?
함수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지역 전형 이런 이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함수가 이제 어디까지 이제 사용할 수 있는지 사용될 수 있는지 이제 범위 스코프에 대한 그 설명이고요. 그래서 이제 자, 요 함수 선언하는 부분 아우터 펑션이라고 있고요. 이 함수가 이렇게 이제 선언되어 있는데 잘 보면 자 여기 이제 지역 변수라는 게 있고 그다음 이제 아래쪽에 보니까 또 펑션 이너 펑션이라고 해서요. 아우터 펑션에는 함수 선언되어 있는 곳에 안쪽에다가 또 다른 함수를 선언을 하고 있죠. 이너 펑션이라는 이름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 함수 안에 선언된 변수 여기 이제 지역 변수인데 이 함수 안에 선언된 또 다른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함수를 지역 함수라고 합니다. 이 지역 함수는 요 아우터 펑션 안에서만 쓸 수가 있고요. 예, 요 아우터 펑션 요 안에서만 사용이 되는 거예요. 지역 함수는. 예. 이 아우터 펑션 바깥쪽에서는 쓸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거 보면 아우터 펑션 바깥쪽에서 요 지역 함수인 이너 펑션을 호출하려고 할 때 어떻게 돼요? 접근 금지라고 되어 있죠. 접근할 수 없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전역 변수하고 지역 변수 차이가 뭐냐? 예. 여기서 이제 전역 변수는 소스 전반에 걸쳐서 다 사용이 되는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모든 소스들이 이 현재 이제 작성되어 있는 소스들이 이 변수를 다 접근해서 이 값을 같이 공유해서 쓸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전역 변수고요. 지역 변수는 특정 블럭 안에서 선언이 되고 이 특정 블럭을 벗어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요 지역 안에서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역 변수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함수 안에 이렇게 이제 선언되어 있는 요 이제 변수를 이제 지역 변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변수 선언할 때는 var이라고 하는 키워드 쓰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어느 위치에서 선언이 되어 있냐에 따라서 지역 변수도 될 수 있고 전역 변수도 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자, 코드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전역 함수라고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이 아래쪽에 있는 이 함수 보시면은 펑션 안에 펑션이 있고요. 요걸 이제 요 함수 안에 함수 있을 경우에 안에 있는 이 함수를 지역 함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함수 2라고 하는 요 함수 입장에서 봤을 때 바깥쪽에 있는 요 함수 1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 이 함수는요 전역 함수라고 보면 되겠죠. 예. 요 전역 함수는 함수 2에서도 쓸 수 있고 지역 함수 3에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전역적으로 다 쓸 수 있다는 게 이제 전역 함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객체 생성자 함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객체 생성자 함수요. 네. 그래서 요럴 때 어려워하시는 분이 자바를 공부를 이제 자바스크립트하고 같이 할 때 머릿속에서 이게 용어에 대한 게 확실하게 각인이 되어 있으면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고 확실하게 이게 이제 개념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같이 공부하게 되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해요. 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자바에서 했던 그 용어하고 똑같이 안 쓰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객체 생성자 함수 자바에서 객체 생성자 함수라는 거 없어요. 그냥 생성자로 가지 생성자 컨스트럭터 생성자로 가지 객체 생성자 함수 이런 용어 자체는 안 쓴단 말이에요. 자,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렇게 이제 객체를 만들 때 객체를 생성하는 함수를 써야 됩니다. 예. 자바스크립트에서 객체를 어떻게 생성하느냐? 이 객체를 만들어내려면 객체 생성자 함수를 만들어서 이 객체 생성자 함수를 통해서 객체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아, 머리야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개념은 자바스크립트 이제 요거 익히실 때 자바 개념 기본이니까 자바에 클래스 가지고 객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바스크립트에도 뭔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 그죠? 예, 뭔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요겁니다. 예, 객체 생성자 함수. 자, 그래서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쪽에 강의나 교재나 이런 거 이제 참조 자료 같은 거 보시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잘 안 해요. 그냥 코드 자체만 그냥 막 이렇게 막 하지, 대부분은 거의 막 99.9는요 자세하게 객체와 클래스 관계를 잘 설명 안 해요. 우리는 이제 자바를 했잖아요, 그죠?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제 뭐가 차가 나는지 이렇게 설명 같이 드리는 거고, 대부분 자바스크립트만 공부하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보면요, 이걸 구분을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공부할 때 자바를 기본으로 해가지고요, 명확하게 자바는 이렇게 되는데 자바스크립트는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이런 부분이 다르게 표기가 되고, 이제 개념은 비슷한데 자바스크립트에서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구나, 예, 이렇게 정리를 해 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객체 생성자 함수 한번 볼게요. 객체 생성 함수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객체를 만들려면 뭔가 필요한데, 이 객체를 뭘로 만든다? 객체 생성자 함수를 통해서 객체를 만든다고요. 예, 객체 생성자 함수를 통해서 객체를 만든다. 좀 이상하긴 한데, 예, 그죠?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예, 객체 생성자 함수를 통해서 객체를 만듭니다. 자, 밑에 한번 보세요. 기본형이 있는지 나오는데 펑션이라고 시작하죠. 키워드가 펑션 시작하면 함수 선언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펑션 다음에 함수 이름이 나오고 매개변수 1, 2, 3. 이거는 함수 선언하고 같은데 앞에서 함수 선언해 줄 때 이런 형식인데 맞아요. 그리고 이제 중간으로 블럭이 오죠. 블럭 열고 블럭 닫고. 그럼 이제 안에 한번 보세요. 자, this라는 키워드, 우리 자바의 this 현재 객체가 나타내는 똑같은 겁니다. this 점 속성명, 이게 이제 필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바스크립트에서 필드 만들어 줄 때 this 점 속성명, 예, 해서 여기 이제 값을 넣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에서 메소드를 만들어 주는 방법이 이렇게 this 점 함수명, 예, this 점 함수명, 여기서 함수명이라고 돼 있죠. 메소드명이라고 돼 있죠. 우리가 자바에서 메소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뒤에, 자, 우리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 이렇게 속성과 함수, 객체가 이런 이제 속성과 함수, 자바로 따지면 필드와 메소드죠. 를 이제 이렇게 가지는 객체를 이렇게 이제 선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펑션 소괄로 열고 닫고, 펑션 키워드 뒤에 함수 이름 지정해 주는 부분이 없죠. 여기 뭡니까? 익명 함수. 아까 앞에서 했죠. 호스팅 기술을 설명하면서 일반 함수와 익명 함수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익명 함수는 펑션 키워드 뒤에 함수 이름이 없어요. 그냥 소괄로 바로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메소드 만들어 줄 때는 익명 함수를 이렇게 대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함수, 예, 블럭 열고 함수 블럭 닫고 여기까지, 이게 이제 메소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이 함수명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메소드명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이제 보면, 자, new 해서 함수명이라고 돼 있죠. 이 함수명 펑션, 이게 함수 선언해 놓은 거잖아요, 그죠? 이 함수명을 new라는, 예, 여기 객체 생성자 함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요 함수명, 객체 생성 함수명을 new 키워드 뒤에다가 이렇게 넣어 가지고요, 이렇게 객체를 생성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하고 비슷해요? 우리 클래스 있잖아요, 클래스. 원래 자바에서는 우리가 클래스라는 걸 선언해주고, 그죠? 클래스 안에 필드하고 메소드 선언한 다음에 클래스 안에 또 생성자도 있죠, 그죠? 그 생성자를 이렇게 이제 호출해서 객체를 만들어 주는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런 클래스라는 용어 자체를 안 쓰죠. 안 쓰고 어떻게 객체 생성자 함수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리고 실제 클래스라는 키워드도 안 쓰죠. 펑션 해가지고요. 네, 펑션 해가지고
이렇게 객체를 만들고 싶으면 내가 원하는 객체를 만들고 싶으면 펑션 해가지고 이 생성자 함수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생성자 함수를 통해서 객체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함수인데 함수를 만들어서 객체를 생성하는구나. 그죠? 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자 만든 거 가지고 내가 원하는 객체를 생성할 수 있다. 객체 생성할 때는 u 뒤에 요 객체 생성자 함수 이름을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객체를 만들 때 초기화 할 때 필드에다 어떤 데이터를 집어넣어 준다 했을 때 여기 이제 매개 변수 1, 매개 변수 2, 매개 변수 필요한 만큼 이렇게 선언해 주고요. 여기에다가 요 객체 생성자 함수 매개 변수 값으로 이제 데이터를 던져주면 이거 가지고 초기화를 해주는 거예요. 객체 초기화. 그래서 이제 바 뒤에 참조 변수 인스턴스 네임이라고 더 하죠. 요렇게 해서 이제 객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객체를 만들어주는 방법이 자, 요렇게 이제 만들어주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만들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 요 아래쪽에 보시면 바 참조 변수 한 다음에 는 한 다음에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요 안에다가 자, 속성 부분은 속성 이름 콤마 콜론 콜론 다음에 속성의 값 이렇게 이제 지정해 주고요. 다음에 메소드 여기서는 이제 함수죠. 함수 부분은 객체가 가지는 함수 부분은 함수명 콜론 그 다음에 인용 함수 선언해 주고 요런 형식으로 요게 이제 무슨 형식이라고 합니까? 제이슨 타입입니다. 제이슨이라는 타입으로 객체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에서 객체를 만들어 주는 방법 1번, 자바스크립트에서 객체를 만드는 방법 2번입니다. 요 제이슨 표기법 쓰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객체 생성자 함수 쓰는 방법이고요. 두 가지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메모리 절약을 위해서 프로토타입 사용하기. 자, 요 부분은 요 이제 그림을 이제 보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객체 생성자 함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객체 생성자 함수가 이렇게 이제 있을 때 하나는 프로토타입을 쓰는 경우고요. 하나는 프로토타입이라는 걸 안 쓰는 경우예요. 그래서 프로토타입을 쓰지 않고 이제 객체 생성자 함수를 통해서 객체를 생성할 경우에는 객체가 이렇게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객체가 만들어질 때 객체 생성자 함수 안에 선언해 놓은 필드죠. 필드 속성 그 다음에 객체 생성자 함수 안에 선언해 놓은 함수 메소드 있죠. 메소드 여기도 메소드라고 표시 썼죠. 이게 객체 생성할 때마다 한 덩어리로 한 세트로 이렇게 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 이제 메소드 선언해 놓은 게 메소드 혹은 메서드 이렇게 표시합니다. 한글로. 어떤 데는 메서드도 있고 어떤 데는 메소드도 있는데 똑같은 거예요. 그럼 객체 만들 때 요 메소드가 그대로 복사본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얘가 우리가 자바에서는 클래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틀이란 말이에요. 틀, 빵틀, 붕어 빵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가지고 또 이제 객체를 만들면 요 객체 생성되면서 요 메소드도 같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또 얘 또 객체 또 만들면 세 번째 객체 만들어지면서 메소드. 근데 가만히 보니까 메모리상에 만들어진 객체를 보니까 이 메소드가 똑같은 객체 생성자 함수를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코드가 똑같아요. 똑같은 코드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건데 세 번 만들어져 있죠. 객체 3개 만들었으니까 똑같은 메소드가 이 객체마다 이제 들어가 있으니까 똑같은 코드가 이제 메소드가 메모리에 중부에서 이렇게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여기서 이제 메모리 낭비라는 거죠. 여기도 똑같은 거 있는데 여기 만들어지고 여기 만들어지고
예, 객체 만들 때마다 똑같은 코드가 계속 들어가니까 메모리 낭비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메모리 낭비를 이 메모리 낭비를 없애주기 위해서 뭘 쓰느냐, 이런 원형 프로토타입이라는 걸 씁니다. 프로토타입을 쓰면 여기 이제 객체를 3개를 만들잖아요, 그죠? 만들면 이 객체들은요, 앞에서는 별도로 메소드 이렇게 가지고 있었잖아요. 메소드 이렇게 가지고 있었죠. 이렇게 이제 메모리상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메소드가. 그러면 프로토타입을 쓰기 때문에 이 프로토타입 상이 이제 등록되어 있는 이 메소드를 공유해서 씁니다. 얘나 똑같은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프로토타입에다가 이렇게 등록해서 얘를 이제 호출해서 쓰는 거예요. 객체 1이든 객체 2든 객체 3이든 이렇게 하면 이제 메모리 전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객체마다 똑같은 메소드가 안 만들어지니까 그만큼 메모리 전략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런 이제 프로토타입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자, 조금 어색하시더라도요. 어차피 이제 자바스크립트는 자바스크립트고 자바는 자바입니다. 좀 어색하시더라도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구나. 자, 그래서 이제 코드를 한번 보면 실제 코드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펑션, 함수명, 그 다음에 매개 변수 1, 2, 3, 여기는 형식이고요. 자, 디스점, 속성명, 색깔. 보통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생성자 함수죠. 생성자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생성자 함수 여기 이제 메소드를 포함하지 않고요. 요 생성자 함수명을 그대로 사용해서요. 요 함수명 뒤에다가 점 붙이고요. 프로토타입이라는 키워드를 붙입니다. 요 함수명을 내가 선언했던 생성자 함수명을 그대로 가져와서요. 뒤에다가 점 붙이고 프로토타입을 붙입니다. 그런 다음에 실제 이제 객체가 만들어질 때 공유해서 사용할 메소드를요, 여기 함수명이라고 돼 있죠. 이게 메소드. 자, 우리 교재에서도 왔다 갔다 하죠. 여기 이제 PPT에도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메소드입니다. 메소드. 그래서 함수명을 이렇게 주시고요. 여기에다가 익명 함수로 이렇게 이제 코드를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익명 함수잖아요. 익명 함수를 이렇게 대입을 하면 여기 이제 메소드가 되는 거예요. 이 함수 이름을 메소드명으로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new 해서 함수명이라는 게 이 생성자 함수라 하는 거죠. 생성자 함수. 생성자 함수명을 이렇게 사용해서 객체를 생성하는 거죠. 객체를 생성을 하면 생성된 객체는 자, 참조 변수, instance name이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instance name, 참조 변수 에다가 할당해서 이 참조 변수를 이용해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객체 접근을.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바스크립트 내장 함수 파트 한번 볼게요. 자바스크립트 내장 함수라고 해서요. 여기서 내장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뭐 아파트 같은 데 보면 왜 빌트인이라는 가구가 있잖아요. 그죠? 또 아파트 가면 기본적으로 붙박이장이라든지 내용 있잖아요. 왜? 우리가 직접 사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건물 지을 때부터 해서 그죠? 마감할 때 장을 이렇게 딱 입주하자마자 딱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자바스크립트도 개발자가 만들 필요 없이요. 바로 쓸 수 있는 내장되어 있는 함수들이 있습니다. 자, 내장 함수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내장 함수. 자, 우리가 클래스 개념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걸 우리가 메소드라고 하죠. 클래스 객체 개념으로 바라봤을 때는 메소드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클래스 개념이 아닌 예전에 C 언어, 클래스 개념이 없었던 C 언어 개념에서는 우리가 함수라는 용어를 썼었거든요. 이게 혼재가 돼 있어요. 자바스크립트 교재에 이렇게 보시면 혼재돼 있어요. 그래서 교재에 이제 어떤 부분은 함수라고 했다가 어떤 부분은 메소드라고 했다가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요거는 우리가 자바를 했기 때문에 중심 잡으시면 됩니다. 이게 그 뜻이구나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 이제 내장 함수 사실은 메소드입니다. 왜 메소드냐? 여기 있는 이 메소 여기 있는 이 함수 여기 내장 함수라고 하는 거는요. 얘네들은 다 윈도우즈 객체의 메소드입니다. 윈도우 객체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그죠? 요 윈도우 객체의 메소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앞에 윈도우 점이라고 이렇게 해서요. 윈도우 객체가 가지고 있는 요 메소드 실행해라. 그래서 코드를 앞에 윈도우 점 넣으시면요. 예, 올바르게 다 실행이 돼요. 그런데 요 윈도우 객체는 최상위 객체라고 그랬죠. 최상위 객체이기 때문에 얘를 생략 가능합니다. 생략. 예, 생략하고 쓰기 때문에 코드상에 윈도우 점 뭐 어디게 안 나와 있더라도 그냥 예, 함수 형태로 이렇게 나와 있으면 아 얘는 최상위 객체인 윈도우 객체의 메소드다. 예,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요 장에서는 내장 함수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한 부분이 아 윈도우 객체 지금 메소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자바라는 언어를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처음부터 자바스크립트를 보면요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뭐 일단 거기까지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그 밑에 이게 한번 보시면 메소드 함수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인코드 URI라고 지금 라고 되어 있는 자 이렇게 이제 보면 인코드 URI 컴포넌트 자 디코드 URI 예, 뭐 그다음에 디코드 URI 컴포넌트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요 인코드로 시작하는 거하고 디코드라고 시작하는 게 있어요. 요 비슷한 건데 얘는 이제 암호화 시키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복호화 시킨다고 해요. 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일반 이제 이런 문자를요 코드로 만드는 거고요. 요 이제 디코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코드로 되어 있는 거를 예, 다시 원 상태대로 이제 만들어주는 예, 그런 작업을 합니다. 디코드. 그래서 요 이제 설명 보면 인코드 URI 같은 경우에는 문자를 유니코드 값으로 인코딩한다. 예. 그래서 여기 이제 형식이고요. 예, 여기 안에다가 이렇게 이제 집어넣으면 여기 이제 코드가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이제 다 바뀌는 건 아니고 영문 숫자 일부 기호 중에 여기 이제 세미콜론, 콤마, 슬래시, 물음표, 콜론, 다음에 앰퍼센트, 이퀄 기호, 더하기 달러는 제외된다라고 되어 있죠. 예, 그래서 물음표 그대로 오죠. 예, 그다음에 영문 숫자 일부 기호, 영문자 쿼리 그대로 오죠. 이퀄 기호 그대로 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영문자 숫자 일부 요 기호에 해당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퍼센트로 시작하는 코드로 바뀌죠. 예,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퍼센트 요게 이제 퍼센트 %EA, 퍼센트 %B0, 퍼센트 %91 이렇게 이제 코드로 이렇게 변환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코드 URI 컴포넌트 자, 요거는 이제 문자를 유니코드 값으로 인코딩 합니다. 근데 이제 좀 다른 거는 위에 거하고 비슷하지만 다른 거는 영문하고 숫자만 이제 제외를 하는 겁니다. 예. 영문하고 숫자만 제외하고 다 이런 형식으로 이제 바뀐다는 거죠. 코드가. 예. 예. 유니코드 값으로 예. 바뀌는데 영문 숫자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을 다 이런 이제 코드 형태로 바꿔봅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이렇게 코드로 바뀐 거를요 원상태로 이제 바뀌어주는 게 유니코드 값을 디코딩해서 다시 문자화 해주는 게 예, 요 놈하고 한 쌍이 요 놈이고요. 예, 디코드 URI 라는 게 이제 인코드 URI로 이제 이렇게 코드 바꾼 거를 원래대로 이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물음표 쿼리는 퍼센트 해가지고 이렇게 코드로 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바꿔주는 거고요. 인코드 URI 컴포넌트로 이렇게 코드로 만드는 거를 다시 문자로 만들어주는 게 디코드 URI 컴포넌트입니다. 네, 요 설명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pass int.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예, 맞아요. 자바에 이런 거 있었죠. 예, 그래서 문자열 데이터를 정수 데이터로 변환할 때 pass int라는 요런 이제 메소드 함수를 사용하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정수 값을 필요로 할 때. 그죠? 예. 문자를 정수 값으로 변환해서 처리할 때. 그래서 5.12를 5로 바꿔주고 5px 여기서 15라는 거는 정수로 변환할 수 있죠. 예, 이렇게 px는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pass int라고 하는 거 사용해서 정수 값을 얻을 수가 있고요. 우리가 number라는 거 사용해 보셨잖아요, number라는 거 사용해서 정수든 실수든 숫자로 변환하는 거 있었는데, 요거는 이제 정수로 변환하는 거. 다음에 pass float, 얘는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pass float. 예, 요거 자바에서 요런 거 이제 있었습니다, 그죠? 실수형 데이터로, 문자열을 실수로. 그래서 요 소수점이 있는 실수값, 수로 이렇게 이제 변환할 때 문자열을 pass float 사용하고요. 스트링 요 밑에 있는 거 써봤어요. 스트링은 문자열 데이터로 변환할 때 쓰는 거고요. 넘버는 숫자형, 정수는 정수, 실수는 실수. 불리언은 논리형으로 변환하는데 요 규칙이 있었죠. 논리형으로 변환할 때 펄스가 되는 거는 0, 비문자열, undefined, 그리고 또 뭐 있었습니까? 널, 0, 널, 비문자열, undefined 요렇게 있었죠, 그죠? 그래서 그거 외에는 다 추론 값입니다, 그죠? 예. 다음에 이제 is none이라고 하는 요거는 앞에 이제 is가 붙어 있는 것은요, 이냐라 뭐 이냐라고 물어보는 함수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true false 값을 리턴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none이라는 게 not a number고요, not a number 숫자가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is 붙어서 숫자가 아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숫자가 아니냐라고 물으면 숫자가 아니면 true인 거예요. 숫자면 false고. 그래서 is none 해서 이렇게 해서 5 빼기 3 했는 이게 이제 숫자냐 이게 물어보죠. true. 다음에 숫자가 아니냐 해서 이제 true. 다음에 이제 뭐 is not 해서 숫자 아니냐 해서 이제 숫자면은 이제 false. 예. 요거는 이제 숫자가 아니라고 보는 거고요. 얘는 숫자로 보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이발이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문자형 데이터를 따옴표가 없는 자바스크립트 코드, 명령어 코드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변환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발한 다음에 문자열로 15 더하기 5라고 이렇게 넣어주면요, 이 연산을 해가지고요 20이라고 이렇게 출력을 해줘요. 요거 이제 조금 위험한 명령어인데, 일반 문자열을 실제 자바스크립트가 실행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조금 위험하긴 한 이발이라는 함수입니다.